이현우의 MLB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3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역시 김하성 선수의 시즌 10호 홈런 이 경기 저희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이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했던 김하성 선수인데요. 오늘 시즌 10호 홈런 때려냈습니다. 3타수 1안타에 1타점, 볼넷도 하나 얻어내면서 타격 성적도 끌어올렸죠. 그래요. 이제는 이 성적이 꽤나 또 예뻐졌습니다. 시즌 타율도 ER 오픈 8리. 조금 있으면 이제 ER 6푼의 벽이 또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OPS 같은 경우에도 0.764, WRC 플러스 114니까 리그 평균보다 14%포인트 잘 치고 있다. 김하성 선수의 타격 성적 최근에 정말 많이 끌어올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회 초에는 좌익수 뜬공, 3회 초에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던 김하성인데, 사실 오늘 선발 등판한 그 신시내티의 에보트 선수 네. 너무 잘해. 오늘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6회 볼넷을 얻어내면서 출루를 했는데 이 전까지 15타자 연속으로 범타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경기 어쨌든 이 좌완 투수가 선발이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도 리드오프로 또다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8회 말 마지막 타석이었죠. 0대2로 뒤진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 에버트 선수의 초구 몰린 92.3마일 포심을 공략해서 담장을 넘겼는데 타구가 아주 빨랫줄 타구였습니다. 그렇죠. 타구 속도도 104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했을 때는 167km를 기록을 했고 비거리도 116.7m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발사 각도예요. 그렇죠. 19도로 채 20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드라이브성 홈런을 때려냈던 김하성 선수인데 제가 사실 오늘 중계를 했거든요. 네네. 중계 중에 계속 말을 했던 게 에보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이 초구 스트라이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패스볼을 노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하성 선수가 노림수를 가지고 살짝 몰린 공을 제대로 받아쳐서 담장을 넘겼어요. 그래요. 오늘 에버스 선수가 정말 잘 던지고 있었다는 게 김하성 선수를 만나기 전까지 7.2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 삼진도 12개 잡으면서 호투하고 있었거든요. 네. 김하성 선수의 솔로포가 나온 이후에 이제 강판이 됐고 그 이어서 이제 올라온 심스 선수가 타티스에게 솔로포를 맞으면서 곧바로 2대2 동점을 만들게 됐는데 이 경기 이후의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하성 선수가 그러니까 지난해 11홈런을 때려냈는데 올해도 이제 10번째 홈런을 때려내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 시즌에 김하성 선수의 홈런 페이스가 정말 빠르다라는 게 지난해는 10호 홈런이 9월 21일 거의 시즌 막판에 나왔거든요. 네. 팀의 148번째 경기에 나왔는데 올 시즌은 지금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인 84번째 경기에서 달성을 한 셈이니까 진짜 페이스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23일 자이언츠전부터 했을 때 최근 10경기에서 5개 홈런을 몰아쳤고요. 사실 전전 경기, 그러니까 대타로 출전해서 볼넷을 얻어낸 경기를 제외하면 선발 출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경기에서 5홈런입니다. 최근 페이스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만한 점, 이 5개의 홈런이 네. 모두 패스볼을 상대로 나왔고요. 그쵸. 그 중에 2개는 97마일 이상 상대로 한 이 홈런이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 김하성 선수의 약점이 뭐 지난해까지는 패스트볼이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강속구다라고 했을 때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진짜 상대하는 투수들이 김하성 선수에게 쉽사리 또 패스트볼 빠른 공 함부로 던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더불어 2년 연속 10홈런 10도루 이제 달성을 그렇죠. 하게 됐죠. 도루 이제 벌써 13개를 한 김하성 선수인데요. 현재 이 홈런과 도루 페이스 딱 이제 곱해 보면은 19홈런 25도루 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20홈런 딱 되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고려해 보면은 이게 페이스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즌 초반에 김하성 선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사실은 95마일 이상 패스볼 상대로 타율은 3할이 넘었습니다만 장타가 안 터지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흐름을 끌어올린 만큼 저는 충분히 아시아 내야수로서 빅리그 20-20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아 빅리그에서 20-20 달성 뭐 다들 아시겠지만 추진 선수가 3차례 했었고 오타니 선수도 지난 2021년에 했으니까 딱 2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추진 선수는 외야수고 또 오타니 선수는 지명타자고 어느 정도 이제 공격력이 뒷받침이 되는 선수들이 또 뛰는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하성 선수는 아시아 만약에 달성했을 때는
내야수로서는 최초의 기록이 되는데요. 사실 내야수가 20-20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일단은 이 일본에서 네로라 하는 선수들도 이 메이저리그로 갔을 때 내야 수비에 적응하는 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확보하기 자체가 아시아 출신 내야수들은 그동안 쉽지 않았었고, 또 이제 내야수로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공격력까지 같이 발휘한다는 거는 더 힘든 미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하성 선수는 저는 이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3년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출 첫 해 이제 샌디에고의 수비 코치였던 바비 디커슨 코치의 훈련으로 통해서 이 KBO 리그에서 사실 틀에 박힌 수비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잡고 또 뭐 백핸드 하면 혼나고 이런 거를 이제 다 벗어 던지고 한 발 덜 가고 뻗어서 잡는 거, 이런 이 김하성 선수의 본능적인 수비를 더 깨우쳐 줌으로써 메이저리그에서도 김하성 선수의 수비가 통하는구나, 오히려 KBO 때보다 더 수비 잘하는구나라는 평가를 첫 해 때 받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수비를 잘하다 보니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착실하게 성장을 해가면서 첫 시즌보다 지난 시즌 타격 성적이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성적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강속구 대처까지 되잖아요. 이제 추진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오랜 시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변화구는 솔직히 추진수 선수가 그동안 그렇게 잘 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패스트볼 하나만 정말 기가 막히게 때리는 추진수 선수였기 때문에 1억 3천만 달러,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이 또 가능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김하성 선수도 어쨌든 이 타격 부분에서 성장하는 것도 고무적인데, 오늘 수비에서도 대단한 맞아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요. 2회 말 수비 때였는데요. 이 프렐리의 1, 2루간을 빠지는 이 깊숙한 타구였는데 정말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면서 글러브에 담아내는 성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송구. 사실 이 스핀 송구가 김하성 선수의 거의 시그니처잖아요. 맞아요, 네. 정확하게 송구를 가져가면서 아웃 카운트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 수비하고 나서 중계 화면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DRS, 이 디펜시브 런 세이브, 수비로 몇 점을 막아냈는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순위 목록이 딱 나오는데 1위 김하성 플러스 17점, 2위 타티스 플러스 15점. 김하성 선수 딱 이렇게 원샷 잡아주니까 야, 가슴이 또 뿌듯해지더라고요. 이게 샌디에고 팀 내 성적이 아니라 이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김하성 선수가 1위, 그리고 타티스 주니어가 지금 2위인 상황이고요. 이 지표 말고 OAA로 보더라도 김하성 선수는 플러스 9점, 이루수 가운데서는 전체 1위입니다. 진짜 김하성 선수 대단하죠. 수비 대단합니다. 8회 말에도 후수비 추가한 거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스펜서 스티어 선수의 바운드 큰 느린 땅볼을 앞으로 이렇게 대시해가지고 잡아내 러닝스로 너무 깔끔하게 아웃 카운트 넉넉하게 잡아내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또 편해지더라고요. 이 샌디에고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쪽으로 타구가 날라오잖아요. 피해요. 피해요. 김하성이 왜냐면 잡아줄 줄 알고. 뒤에서 김하성 선수가 잡아주거든. 정말 맞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김하성 선수, 저희가 또 맨날 이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요. 김하성의 공수 활약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샌디에고, 오늘 경기도 3대4로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타티스 선수의 동점 홈런 이후에 이제 샌디에고가 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8회 말에 또다시 불펜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 코스그로브가 복귀해서 지난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줬었고, 사실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이 0점대인 선수이거든요. 오늘도 등판을 해서 이사를 잡아놓고 나서 이제 볼넷이 나오니까 곧바로 이제 멜빈 감독이 평소랑 다르게 교체 타이밍을 이번에는 빠르게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요, 네. 근데 하필이면 올린 선수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마르티네즈였고, 이 마르티네즈가 결국에는 우타 대타로 이미 나왔었던 스티븐슨에게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그대로 내 경기를 패배를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이 신시내티의 데이빗 벨 감독의 기용이 조금 더 적중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스그로브가 아직 마운드에 있을 때 대타로 이제 좌타, 보토를 이제 빼고 우타를 이제 넣었잖아요. 네. 우타 넣은 걸 보고 이제 멜빈 감독도 코스그로브 좌완 내리고 이제 우투 올렸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투런홈런이 나오는 거, 이건 좀 이제 참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멜빈 감독의 운영도 운영이지만 최근 들어서 샌디에고 불펜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9회 초에도 크로메너스가 오랜만에 적시 2루타 때려내면서 한 점 추격 3대4까지 따라가기는 했습니다만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패배하면서 38승 46패 지구 4위 유지했고요. 선두 애리조나와는 벌써 11.5경기 차, 와일드카드에서도 10위.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멀어 보이는데, 이로써는 뭐 가을 야구도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 계속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시작 전에 8억
8,800만 달러 이상을 썼죠. 그래, 우리나라 돈을 1조 넘게 썼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스탑 버튼을 누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라던가 다른 선수들을 트레이드하기도 지금 애매한 시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력 보강을 해서 끝까지 달리려는 시도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텍사스 레인저스는 지금 이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팀의 유일한 약점 역시 불펜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들었으니까 아직 트레이드 데드라인 되려면 한 달 조금 안 남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넉넉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캔자스 시티에서 가장 트레이드 칩으로 각광받았었던 체프먼 선수를 일찌감치 또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체프먼이 오늘 등판을 했어요. 물론 텍사스는 지긴 했습니다만 1이닝 동안 탈삼진 2개 잡으면서 무실점을 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좀 샌디에고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재지 말고 재다가는 지금 더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빨리 시장에 나온 불펜 투수들 조금 비싼 가치를 주고 데려오더라도 빠르게 좀 영입을 하는 모습이 지금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김하성 선수의 활약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20-20 달성 가능할 것 같은지 아니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지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페이스를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